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11월 초 기대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만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의 변동성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가팩토리는요, 순조로운 확장을 모두 진행 중에 있고, 일론 머스크는 저번 주에 트위터 CEO로 등극을 했죠. 이에 따라 트위터는 상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의 혁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자, 그러면서 이번 주 장 초반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띠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다우지수는 13.95%나 급등을 했고 S&P 500은 8%, 나스닥은 가장 적게 상승했어요. 3.9% 상승을 하면서 긴축 속도 완화에 기대감이 작용했던 한 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러한 상승 때문이었는지 10월의 마지막 날은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12월 2일 우리 시간 11월 3일에 있을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것에 따른 일단은 우려감과 불안감이 오늘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관건은 12월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FOMC는 이미 0.75% 금리 인상,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이미 사람들은 12월 달에 어느 정도 긴축 속도의 완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발표됐던 유로존, 유럽의 19개국이죠. 자, 이 국가들을 합쳤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7%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ECB는 이에 따라서 이미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연속 2번이나 해왔는데 12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상황과 이에 따른 높은 수준의 높은 속도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11월 초반에도 극심한 변동성이 예상이 되니까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86불, 그러니까 한 80불대에서 계속 안정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좀 상승하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반등에 좀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맵을 보시면은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주들이 좀 안 좋아요. 10월 달은 빅테크 실적 발표 주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더 약했습니다. 실적이 애플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자, 그런 흐름이 오늘도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한 달간 등락률을 보면 실적에 따라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좋은 실적과 안 좋은 향후 가이던스를 발표한 메타는 무려 31% 하락을 보여주었고, 예상보다 높았던 실적을 발표한 애플은 10.96% 상승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14% 한 달간 빠졌는데 아무래도 트위터 인수에 따른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도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9.35%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다우가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우 지수에 속한 파이낸스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아무튼 테슬라의 이러한 하락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다른 빅테크 기업 대비 월등하게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기 때문에 좀 억울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달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오늘 보면요, 1500선을 단기 지지 라인으로 삼고 단기 저항권은 11230으로 삼고 11,600선을 단기 목표가로 삼으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역시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가 8.1%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유로존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어요. 10.7%까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ECB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이때도 자이언트 스텝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면 연속 3회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유례가 없는 경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11월 한 달간 미국 증시의 캘린더 스케줄표를 살펴보면요, 이번 주는 역시 11월 2일 바로 FOMC 회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3일 새벽에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이날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FOMC 회의 때 75bp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보면은 미국 경기 상황이 괜찮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고용도
계속해서 예상치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실업률도 지금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의 CPI 지수 역시 아직 8%대로 넘는 수준이고요. 코어 CPI, 코어 PC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전월 대비 좀 높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FOMC 회의 때마다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을 밟을 여지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과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높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완화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만 해준다면 증시는 계속해서 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1월 초순에요. 11월 11일까지 다음 주말까지 큰 변동성을 띠는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가 심할 것 같아요. FOMC 회의 때 75bp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있을 고용보고서라든지 CPI 지수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요,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호재의 악재와 악재의 호재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5일에는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푸틴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뭔가 화해 무드가 펼쳐질지, 계속해서 전쟁이 길어질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11월 달도 극심한 변동성이 예상이 되니까 멘탈 꽉 잡으시고 저와 함께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1월 2일 FOMC 미팅 때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 확률은 87.8%로 나오고 있고요.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흐름이며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문제는 12월 14일 FOMC 회의입니다. 다음 달 FOMC 회의인데,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의 인상 확률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의 인상 확률이 다소 높았는데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아무튼 연말까지도 극심한 변동성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테슬라 같은 좋은 주식 잘 모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테슬라가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좀 더 아웃퍼폼하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면 일단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시점에서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악재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 4분기 딜리버리 역시 중국의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기관들의 컨센서스보다 높은 4분기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이 크게 오를 때 그가 못 오른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목표가로 247불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하단으로는 아직도 190불대까지는 열려 있어요. 일단 247불까지 올라서야지 하단의 지지라인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연말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좀 강력할 만한 요인이요. 10월 달에 시장이 많이 올랐죠. 다우 같은 경우는 10%도 넘게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10% 넘게 하락을 한 10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시장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1월 초순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했죠. FOMC 회의에다가 중간 선거까지,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것이고요. 테슬라는 이러한 좋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해서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미국의 7,500불 EV 크레딧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내년에 급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공장을 급진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요. 다른 제조사들은 그렇게 캐파를 크게 늘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테슬라는 수직적 통합이라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고 있죠. 이제는 도조 반도체까지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산량을 잘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높아질 EV 어답션, 그러니까 EV 침투율, EV의 수요를 테슬라는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문 서버가 다운이 되는 등 계속해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기가베를린 확장을 한다고 하죠. 기가베를린의 확장을 살펴보면 지금 기가베를린 북쪽에 이렇게 볼목을 한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이곳에 새로운 또 공장지를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기가베를린 본 건물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10월 28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3일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
나무들이 그러니까 소나무가 빽빽히 들어차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10월 30일이 되니까 이틀 후에 벌써 이만큼 이렇게 볼목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늘린다는 건데요. 자,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가 베를린의 공장 본관은 축구장 24개 넓이의 크기인데요. 그 위에다 또 다른 24개 넓이의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볼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유럽에서 이미 가장 많이 팔리는 차로 테슬라 모델 Y가 9월에 등극을 했죠. 자, 이러한 급진적인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확장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유럽에서는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급진적인 확장 속도를 테슬라가 가지고 있고 트렌드를 가장 빨리 잘 잡아가고 있는 생산자다, 카 메이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가 텍사스는요, 이제 누적 2만 부째 차량을 생산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20K라고 2만 대라고 적혀 있죠. 기가 텍사스가 누적 10,000번째 모델 Y를 제작했던 건 2022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기가 텍사스가 5월 달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8일 정도가 걸려서 모델 Y를 누게 10,000대를 생산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10,000대, 그러니까 2만 번 모델 Y까지는 불과 4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생산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는 뜻이죠. 자, 이러한 거는 원래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는 모델 Y를 4680 배터리로만 생산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를 급 선회를 했었죠. 2170 배터리도 함께 만들겠다 하면서 이러한 빠른 속도를 달성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빠른 속도는 기가 베를린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기가 베를린은 2만 번째 모델 Y를 생산하는 걸 187일이 걸렸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한 150일,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는 15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베를린보다 한 30일 이상 빠른 경우고요. 그동안 기가 텍사스가 램프업이 느리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른 것 같고, 내년에 있을 7,500불 EV 크레딧에도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뭐 기가 상하이보단 느리겠죠. 기가 상하이는 100일 만에 2만 번째 차량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트위터 관련된 뉴스로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이사회를 해산을 시키면서 단독 이사로 등극을 했어요. 자, 지난주에 트위터가 상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트위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께도 메시지가 왔고, 주당 54.2불 일론 머스크의 인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돈을 받을 예정에 있고, 트위터가 상폐가 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나 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자기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가 되면서 계속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사회를 해산하면서 그동안 트위터 발전에 제외가 되었던 인물들은 모두 제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해고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Bring Back Vine이라고 투표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실시했는데, 자, 바인이라는 건 틱톡과 같은 짧은 동영상 서비스예요. 트위터에서 원래 이 바인이라는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닥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취소를 했었는데, 요새는 동영상의 시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인이라는 짧은 동영상 서비스를 트위터에 추가할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찬성하는 의견이 한 거의 70% 가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실시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급진적으로 개혁을 시키고 있어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보다는 트위터에 요새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현재 테슬라의 포워드 PER 같은 경우는 40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1년 후에 테슬라의 EPS 전망치는 월가의 경우 5.65불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누게 되면 포워드 PER이 40배 정도가 나오는데, 이는 코로나 저점 이후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테슬라예요. 하지만 내년에 이렇게 좋은 성장 동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1월 초에 이러한 매크로 이슈들로 테슬라 주가가 흔들림을 보인다면 잘 추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반년이나 1년 후에 크게 웃을 날이 충분히 오겠죠.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